부자 되는 정보만 쏙쏙 골라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건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활기찬 월요일 어떤 이슈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경제신문 함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오늘 중국 쪽에서 이야기가 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볼게요. 반도체 굴기에 대한 이야기. 사실 이런 것은 중국 내에서 이제 하나의 큰 트렌드이기도 한데 반도체 펀드를 설립하겠다 이야기를 꽤 강력하게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규모가 34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라서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냐면 미중 무역 분쟁 쪽으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중국의 새로운 군자금이 이제 이쪽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약간 견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부 지원 기업에 대거 참여하면서 앞으로 반도체 쪽에 중국의 이 투자를 가속화하는 이 행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일까요? 자, 우선 가장 큰 것은 결국 뭐냐면 최근에 사실은 화해 무드 아니었습니까? 뭐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실제적으로 작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지금 현재 해결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해결? 이쪽 라인들 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자기들이 서로 원했던 거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서는 야 좀 수입 좀 해줘. 어떻게 보면 또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GDP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조만간 어떻게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그런데 서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좀 엄청 강하게 나왔다.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의 자기의 그런 위치가 조금 애매해지고 있죠. 이것 때문에 좀 자기가 내려놓고 있다.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서 야 이때 우리가 기회구나.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지분을 가져가 보자라는 이런 식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예전 같았으면 분명히 니 이러면 안 되나 다시 막 이렇게 펀치가 뭐 나갈 법도 한데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있다는 이 말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좀 중국 쪽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무게 힘이 좀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래요.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야 너희가 우리 미국 거 이런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기술력 빼가서 너희들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잖아라고 하면 사실은 이런 거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많이 격하게 또 미국 쪽에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뭐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 말은 이렇게 되면 그냥 잘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다. 물론 아직 뭐 이제 오늘 아침 이 얘기가 나온 거였으니까 분명히 좀 얘기가 뭐 미국 쪽에서 나올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잘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수위 조절을 잘 하면서 중국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잘 해결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분명히 안 좋은 시그널인데 이 시그널마저 잘 넘어간다면 쉽게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최근 양국의 변화된 흐름이 일으키고 그렇죠. 있다는 네, 말씀을 그렇죠. 주신 거예요. 미국 쪽에서는 살짝 어느 정도 누그러진 모양새, 중국 쪽에서는 조금 더 배짱을 네, 내고 그렇죠. 있는 현재 구간이거든요. 일단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잡음이 되는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한 가지 추가 질문 드리자면 사실 이 이슈는 국내에서 관련 반도체 시장 쪽에서는 악재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비메모리 이제 팹리스 관련 업체들이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요. 주가의 판단은 어떠신지요? 자, 우선 뭐 그쪽 라인들 우선 그렇게 나쁘게는 안 봐도 될 것 같지 않나라는 겁니다. 오늘 주가의 흐름 그쪽 라인들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한번 돌려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뭐 나쁜 영향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펀드가 생긴다는 거고 자기들이 키워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경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의 현재 분위기로는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뭐 우리나라에 대부분의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뭐 원익 IPS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신고가의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쪽 관련된 주식들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하나 마이크론도 52주 신고가 지속적으로 장중에 시도하고 있던데요. 일단은 흐름은 악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다라는 현재 관점에서 근데 또 어떤 이야기가 들릴지 그렇죠. 모르니까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중국 쪽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테마를 이끌고 있는 이슈.
중국의 시진핑 주석 한마디에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40%나 폭등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뭐 관련 테마주가 오늘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선점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뭐 내용은 요하자면 그런 내용인데요. 전반적인 판단은 어떠신지 이게 테마성 움직임이라서 어떤 관점에서 투자자는 어떤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 건지. 네, 우선은 우리 기술 투자가 대장입니다. 한참 예전에 처음 이런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하면 주가가 점점점 막 계속해서 가주는 모습 나타났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나 SCI 이런 평가 정보, 이런 비덴트, 이런 옴니텔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선 지금 현재 대장은 우리 기술 투자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 이것을 띄워놓고 다른 종목을 한번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대장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내용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단기적으로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주가의 흐름들 보시면 대부분 연속성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 최근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연속성보다는 그냥 좀 천천히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만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낫지 이거 이 테마야 쭉 갈 수 있는 거야? 막 가는 거야? 아니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다. 즉각적으로 뭐 실적이 반영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물론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우리 미래에 계속해서 아마도 써가야 되는 이런 기술인 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렇게 확 떴을 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조금 지지부진할 때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한 번씩 넣으면 이렇게 한 번씩 분명히 이렇게 주가의 흐름들이 툭툭툭 튀어주는 이런 모습,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이런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찌 보면 지금 움직이는 이 비트코인과 또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미래 산업적인 기술이라는 것은 좀 각각 나눠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움직이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 관련주가 시장에서 대두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아마 옥석 가리기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련 내용들 들리는 때마다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슈 이제 넘어갈까요? SK텔레콤, 카카오 오늘 주가 흐름 긍정적인데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두 기업이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 3천억 원 규모의 지분을 서로 맞교환하는 거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자기 주식을 카카오에 매각하기로 이야기가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MOU 그냥 체결만 하는 거에 더 윗단계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너지에 대한 효과 기대감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통신 그리고 메신저 결합에 대한 시너지 예상. 주가 흐름 보면 카카오는 52주 신고가 경신이 되고 있고 수급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외국인 기관 지속적으로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다만 SK텔레콤은 주가가 오늘은 오릅니다만 그동안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두 회사 다 좀 긍정적인 이슈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통신사의 압도적인 지배적인 이런 회사 바로 SKT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카카오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뭐가 놓을 수 있습니까? 바로 통신이나 커머스,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미래 정보통신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하나의 이런 시너지가 마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카카오의 흐름 지금 현재 뚫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의 흐름 아주 좋게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제가 이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에 삼성전자의 위치를 얘들이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카카오가 최근에 상당히 많은 회사들과 지금 현재 이거 우리랑 한번 협약해 볼래? 해볼래 하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 자기들의 가지고 지금 현재 이용해 봐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이슈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실제적으로 뭐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을 쓰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한 이런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을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수익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카카오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동안 투자해놨던 것을 어떻게 보면 인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기로 돌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SKT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가가 사실 많이 조금 지지부진이었습니다. 이유 뭐예요? 과연 우리가 얼마나 통신에 전화해서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5G가 되고 나면 알프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소비량이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는 사실은 5G 관련된 주식들, 어떻게 보면 5G를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올라갔다면, 내년에는 사실은 SKT 이런 통신 업체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고 어떻게 보면 SKT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배당까지 주는 회사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회사 어떻게 보면 앞을 향해서 차근차근 잘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회사 다 좀 긍정적으로 보자. 단 뭐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신고가가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T는 좀 보수적인 투자자들도 좋은 뉴스가 나왔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성장 산업군에 포진돼 있는 SK텔레콤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좀 볼만한 기업이다라는 관점이셨고요.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5G에 대한 빛을 직접적인 매출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투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안정적인 관점에서 볼만하다 SK텔레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조금 가벼운 종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내기주의인데 굉장히 무섭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라서 점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2개월 사이에 90% 급등을 보였고요. 오늘도 강세 출발이 됐는데요. 약간 매매 공방이 좀 치열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세경 하이테크는 요 보시면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스마트폰 뒷면 보면요. 이 색깔이 좀 달라 보이잖아요. 이런 데코 필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3D 글라스틱 신소재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폴더블 폰 앞면에 또 들어가는 필름을 삼성전자나 오포 중국 쪽 계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폴더블 폰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 아직은 이 데코 필름 쪽이 50% 정도 매출이 차지하고 있고 이건 미미합니다만 수요가 늘면 같이 이게 비싸게 팔리니까 네, 당연하죠. 뭐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강하게 뛰어 올랐거든요. 상장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예. 이게 주가 수준을 보면 손금도 안 그려졌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투자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새내기 주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이거 너무 큰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EPS 같은 경우가 거의 뭐 7,000원이 넘게 나오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5만 원대다라는 거, 아직도 싼데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주가가 그만큼 좀 싸게 상장이 됐다라는 거. 물론 필름 업체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좀 이거 너무 많은데 필름 업체 너무 싼데라는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밸류를 줘도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폴더블 폰 자체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훨씬 많이 팔릴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삼성의 어떤 폰들이 나왔을 때는 첫 번째 나온 폰보다는 대부분 두 번째 나오는 시리즈물로 해서 나올 때 두 번째 이런 폰들이 훨씬 더 많이 팔리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조금 폴더블 폰 좀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똑같은 하드웨어 뭐 소프트웨어가 막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하드웨어가 더 이상 막 바뀔 게 없습니다. 근데 뭐 폴더블 폰은 확실히 하드웨어가 바뀌어버린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KH 바텍이 움직이는 것처럼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봐볼 필요가 있다. 단 좀 주가가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5일선 매매를 여기서부터는 할 필요는 있다. 밸류에이션은 아직까지는 매력이 있다. 그렇지만 5일선 매매, 왜 보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뭔가 발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만 긴 호흡으로 볼만하다라는 관점에서 5일선 매매 전략 말씀을 주셨네요. 세경 하이테크까지 오늘 기사들 정리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건지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